한정석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풀된 건가요? 네네. 오늘 새벽에 영장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요. 이렇게 법원에서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그 소위 법원 출입 기자들 사이에 풀된 내용 저희 먼저 알려드렸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 한정석 판사에게는 대단히 존재론적 결단, 그 정도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법리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올인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는 정도로 칭칭 감았다라고 표현하던데, 윤석열 팀의 승리라고 봅니다, 또. 네,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구속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생각해보세요. 구속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죠. 전례를 보면요. 네. 대통령 구속보다 어렵다고 했었던, 삼성. 총수의 첫 구속입니다. 첫 구속이죠. 예. 78년인가 9년 됐어요. 예. 지금까지. 자, 이 대목에서 저하고 얘기를 했었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뭐 슬픈 아침인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런데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다수에게 좋은 아침일 것 같은데. 자, 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실 때 저는 네. 이거는 이때까지 79년의 역사를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팀이 워낙 칭칭 감아서 20% 정도 가능할 거라 본다 하셨는데, 그 부장 판사님도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징후 때문에 한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청신호를 40% 읽으셨는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구속된 점.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다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의외였을 정도로 두 사람이 다 구속됐었다는 점 하나 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의 1차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것의 후폭풍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네. 판단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재청구 그 영장이 발부가 된 점, 요 두 가지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영장 발부를 보시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실심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 그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해서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가 잘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세 사람이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다 얘기됐던 걸 다시 뒤진다는 건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네. 근데 그거를 뒤엎는 정도의 후폭풍을 법원에서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많은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직 법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쭉 부장판사까지 하셨지만 사법부 내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특유의 자존심이라든가 특유의 내부 논리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의 영향을 잘 안 받아 판사들은 이 정도 되면 하셨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말하자면.
이재용 부회장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요. 네. 이 지금 가치 영장 청구된 그 박상진 사장의 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아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유는 그 박상진 그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 관계 내지는 최소한 방조인데 네. 그런데 액수라던가 내지는 그 삼성의 구조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중대함을 보면 권한 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적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이 말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엄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는 한데, 그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 이 삼성의 구조라든가 이 그간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박상진 사장이 단지 하수인일 뿐이냐, 아무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예. 그건 아닐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했었거든요. 삼성의 상징적인 그 인물인 네. 한 번도 단죄된 적이 없던 총수 일가를 구속했으니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경제라든지 네네, 뭐 그렇죠. 삼성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봐서 죄가 없다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왜 가족을 구속시킬 때 아버지 구속했으면 아들을 구속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 못 차렸다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하. 그게 그렇게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최동욱 전 총장님 인터뷰도 나오고 했었는데, 예. 이 박상진 사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라든가 황성수 팀장 전무 네. 이런 그 외에 이제 입건된 삼성 수뇌부들이 있는데 최고위급들이 총동원됐죠, 사실 이 일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이 국민의 노후 보장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네. 피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발부된 이 영장, 이 사건에선 국민연금은 크게 지금 연관성이 특히 박상진 사장 관련해서는요. 예. 그럼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 나머지 최 부회장이나 장 사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예. 판사님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부분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기각된 영장을 3차로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다 발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법원이 내세운 그 기각 사유가 너무 좀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춰지는 인식이 네.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 총수 구속했으면 됐지 뭘 여기까지 하냐라는 이런 그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서 이게 저한테 지금 단순하다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요. 하여튼 그런 논리 정도로 법원이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에 그 1차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었던 거에서 나온 자존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사유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도 절반에 이르지 못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네. 그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일일이 한번 하고요. 그렇죠.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이거 정말 대통령보다 구속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한 곱이 넘어갔다는 게. 자, 그리고 그게 사실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게, 예. 그거를 사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웬만해서는 그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기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받았다고 하시니까. 네.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이 판사들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뭐 헌재에 계신 분도 결국 평생 판사하셨던 분들이니까요. 판사의 마음을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법리를 떠나서.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1차에 그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도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듯이, 네. 그러니까 특검이나 일반 법원은 일반 법원이고 헌재는 헌재고요. 저는 분명 그렇게 법리적으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떤 심리적 영향.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도 물론 뭐 특검팀에서 제대로 했고 박수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판사들의 자존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 촛불을 든 사람. 누구 한 사람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압박이 있었다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이 헌재는. 헌재 재판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더 이상 그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말리지 않고 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지에는 좀 탄력을 받고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거로는 생각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저는 결과는 어차피 8대 0으로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하 없어도. 그것이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법으로야 그런데 이게 이제 헌재가 정치 재판인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탄핵의 대상이 된 세력이 가만히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주변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제가 이분과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네요. 네. 자, 나머지 뉴스들 많으니까 짚어볼까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특검에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압수수색 사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법원은 영장 내줬지 않냐. 네. 압수수색 영장요? 네. 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청와대가 안 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다룰 지금 계제가 아니야.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 이 공을 우리한테 던지면 어떡해. 영장 내줬잖아. 특검이 알아서 해. 이런 의미입니다. 압수수색 못하겠군요. 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 통화 기록들. 네, 차명폰 통화 기록이었죠.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특정했다고 했죠. 이 폰과 이 폰, 이 번호와 이 번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한 것이고 횟수를 다 특정하였다고. 그래서 이 폰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런 이유도 내세웠는데 일단 압수수색은 안 될 것 같고 압수수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 수사도 사실은 대면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뇌물을 준 사람으로 특정이 됐고 받은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잡혔고 이제 네.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필요가 분명히 특검 수사 종료되기 전에 필요한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면 수사. 네. 청와대에서는 주기적으로 할 거라고 아직도 뉴스가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텐데. 그죠? 네, 그래서 특검도요,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도 이게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특검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할 때 처음부터 100일을 냈거든요. 근데 당시 지금은 자유당, 이전 새누리당이 요청을 했어요. 70+30으로 가자. 그래서 그러면 70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꼼수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이것은 일단 당내에 동의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함일 뿐이지 연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야가.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를 법리적으로 지금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라 라고 대답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 힘들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합의한 대로 연장해 주겠다고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왜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합의로 돌아가시면 그렇습니다. 기자분들도 질문을 할 때 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합의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안 해줄 것 같죠? 이러는 거 보면. 야, 특검 저는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 특검은 1년간 가야 되겠다. 이 특검에게 1년을 맡기면 오랫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아니라 30일도 안 해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야권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2월 24일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월 둘째 주까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또 두고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목 정도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말레이 경찰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6명이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공작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리고 TV조선에서는 단정하고 일본의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했는데 국적도 밝혀지고 있고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다.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냐. 훈련된 게다가 훈련된 스파이들이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네, CCTV에 상당 부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상대가 김정남이었는 것도 몰랐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인 것 같고 그 고용주들이 누군지 밝혀도 또 한 번 쿠션을 먹고 그 뒤에 소위 이 두 번째 고용주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예. 여하간 첫날 TV조선과 그 다음날 아침에 국정원이 했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들 또 특종들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뒤에 북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정이 아니라 애초 TV조선과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이 그리고 언론들이 호들갑 떤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독침 맘살 북한 공작원 막 떠들어댔습니다만 자, 이 뉴스는 저희가 계속 다뤄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이 주목할 뉴스는 아닙니다. 현재 가장 1순위로. 다음 뉴스는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네, 어제 형사법정에서요.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박 대통령이 총리 담화 내용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선생님과 상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내용입니다. 허를 찌르는 뉴스가 또 나왔네요. 총리 담화를 네. 본인의 내용뿐만 아니라 총리 담화도 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네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물론 최순실이고. 예, 그렇죠. 네. 야,
이런 뉴스를 보고도 주말에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성조기와 이런 거 들고 나오시는 분, 성조기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들어가는데 성조기 들고 왔어요, 또 그분들이. 예,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성조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진짜. 그 뉴스, 그 사진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 거기 이재용 부회장과 성조기라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여하간 성조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총리 담화도 대통령이 최 선생하고 상의했답니다. 네, 이렇게 녹취가 나왔네요.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던 검찰이 좌절했다고 표현했던가요? 초반에 검찰 수사에. 예,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하냐 싶어서 이런 녹취를 처음 들었던 검찰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도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던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총리 담화 내용을 최순실한테 듣고 오면 어떡해 이런 충격을 받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